Recording in progress. 6번 문제 이어가 봅시다. 6번 문제. 6번 문제는 어떤 문제일까? 어떤 책을 3일 동안 모두 읽으려면 첫째 날은 전체 3분의 1을, 둘째 날은 첫째 날의 5분의 1을, 셋째 날은 둘째 날의 몇 분의 몇을 읽어야 할까요? 그런 문제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지금 3분의 2, 5분의 2, 이건 비율이지. 전체에 대한 비율. 그죠?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아까 5번에서 방정식으로 풀었잖아. 그래서 이 문제도 방정식으로 한번 볼까요? 네. 전체를 얼마로 봐야 해요? 전체를 1이라고 봅시다. 그렇죠? 1이라고 볼까요? 1x라고 볼까요? 1이라고 봐도 되고 1x라고 봐도 돼요. 방정식으로 하고 했으니까 뭐 x쪽이라고 해볼까요? 음. 전체를 x쪽으로 해도 되겠고요. 이 문제는 사실은 그냥 전체를 x쪽 말고 그냥 1이라고 해도 돼요. 1. 전체를 1. 그냥 비율로 하면 전체를 1이라고 놓아도 돼요. 그렇죠? 1이라고 놓고 비율로 한번 계산을 해 볼까요? 네. 첫날. 첫날 3분의 1을 읽었어요. 그렇죠? 첫날. 둘째 날은 기준이 전체가 아니죠. 첫째 날에 5분의 2죠. 첫째 날이니까 첫째 날에 3분의 2가 첫째 날인데 그것에 뭐 5분의 2. 그치? 그러면 둘째 날 읽은 거는 15분의 4가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셋째 날은 얼만가를 읽었겠지, 그치? 근데 여기 있는 그대로를 그냥 식으로 만약에 표현을 한다면 둘째 날이 15분의 4니까 15분의 4에 몇 분의 몇인가를 읽었다는 거지. 그지? 셋째 날 읽은 거 이거야. 몽땅 해가지고서 일이 돼야 된다. 그런 뜻이네요. 그쵸? 음. 그래서 그냥 비율로 바로 계산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비율로 해볼게요. 자, 그러면, 3분의 2. 계산이 아직 정리가 덜 된 항은 정리를 해야 해서, 자, 15분의 4 더하기 15분의 4에 얼마큼? 그치? 그러면 통분하면 바로 나올 것 같은 느낌이죠. 여기 5, 5. 얘네들이 합해서 벌써 15분의 얼마야? 14지. 얘 1이고. 15분의 14. 그렇다면 지금 남아있는 15분의 4에 얼마인가를 곱한 얘가 바로 15분의 1이라는 거가 금방 나오네. 그치? 15분의 1. 15분의 1이 되려면 자, 칸이 좀 모자라서 이쪽에다가 해볼게요. 이쪽에다가 짜자자잔 여기다. 그러면 15분의 4에 어떤 수를 곱해서 뭐가 나와야 된다고? 15분의 1이 나와야 된다. 그러면 그 어떤 수는 그냥 뭐 역수로 하지 않아도 일단은 뭐 해야 되겠어요? 분자 4가 없어져야 돼. 그러면 4분의 뭐 1 해야겠네. 그치? 자, 15분의 4에 4분의 1이 15분의 1일 테니까. 그쵸? 네, 그렇게 해서 4분의 1을 찾았네요. 그쵸? 네.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음, 여러분들이 아마 전체를 x쪽으로 해가지고 3분의 2x 플러스 15분의 4x 플러스 해가지고서 또 뭐 다른 방법으로 구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결과는 다르지 않을 것 같아서 이 문제는 이렇게 패스하겠습니다. 15문제 볼게요. 15문제. 둘레 길이가 420m인 연못이 있어요. 근데 이 연못의 둘레를 따라서 A, B가 두 사람이 같은 지점에서 출발해서 반대 방향으로 걸으면 3분이 딱 만난대요. 반대 방향. 출발 지점은 똑같은데 반대 방향으로 걸으면 3분 뒤에 딱 마주친대. 같은 방향으로 걷게 되면 21분 후에 만나게 된대. 그러면 A가 걷는 빠르기, A의 1분에 걸을 수 있는 분속이 얼마인지 구해봅시다. 그런 문제네. 그렇죠? 우리는 지금 A의 분속도 모르고 B의 분속도 다 몰라. 그치? 그래서 A의 분속도 모르고 B의 분속도 모르는데 알 수 있는 건 연못의 둘레 길이.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가면 3분 후에 만나고 같은 방향으로 가면 21분 후에 딱 만난다는 거. 그리고 A가 B보다 빠르다는 거. 그쵸? 응. 그걸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연못을 준비해 봤어요. 자, 이미지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게요. 자, 처음에, 처음에, 이거 전체는 지금 몇 미터라고 둘레가? 420m야. 한 바퀴가 420m. 그쵸? 둘레가 420m예요. A, B가 출발하는데, 처음 어떤 방법으로 출발했어요? 여기가 지금 출발 지점이라고 합시다. 여기가 출발 지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AB가 반대 방향으로 걸어보세요. A를 선생님은 빨간색으로 A가 이쪽으로 가. 이렇게. B는 이쪽으로 가. 이렇게. 이렇게. A가 더 빠르다고 했죠. 그것도 기억하십시오. 네. A가 이쪽으로 가요. B는 이쪽으로 가요. 근속은 서로 달라요. 어느 지점에서 딱 만났대. 만났다는 건 무슨 얘기일까? A가 부지런히 계속 와. A만 오는 게 아니야. B도 와. 그치? 어, B도 와. 오는데 어느 지점에서 만났다는 거는 어떻게? 여기서 만났겠지, 여기서. 그치? 선생님이 보기 좋게 하려고 우리가 판단하기 좋게 하려고 지금 요 둘레에서 좀 떼가지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둘레 여기쯤에서 만나는 거예요, 지금. 그죠? 와가지고 여기서 짠 만나는 거야. 어. 그런데 이렇게 와서 짠 만났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A가 걸어온 거리하고 B가 걸어온 거리를 합해가지고 연못 한 바퀴 둘레, 연못 둘레랑 똑같다라는 뜻이겠지. 음. 그렇게 해서 아이디어를 하나 가지고 식을 만들 거야.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게 둘 다 몰라서 A의 분속 모르잖아요. 그래서 A의 분속을 우리가 소문자 A로 한번 나타내 볼까요? A의 분속을 다음에 단위를 봤더니 이거 미터로 나와 있으니까 미터로. 그래서 A의 분속을 A 미터라고 해볼게요. 1분의 A 미터 갑니다. 자, B의 분속도 B의 분속은 1분의 B는 B 미터를 간다고 해볼게요. A의 분속, B의 분속을 이렇게 나타내기로 하고 식을 만들어 봅시다. A가 걸어온 거리랑 B가 걸어온 거리를 합해서 뭐가 된다고? 한 바퀴, 연못 한 바퀴가 된다고. 그럴 거잖아. 그치? 근데 A는 1분의 A 미터를 걸어오고 B는 1분의 B 미터를 걸어와. 그렇게 해가지고 몇 분 만에? 3분 만에. 3분 만에 420m 짠! 만났어. 하이파이브. 딱 만났어. 그치? 시간 완성 됐어요? 자, 또 다른 경우가 있죠? 또 다른 경우가 뭐예요? 같은 방향으로 걸었더니 21분 후에 만났어. 그랬어요. 같은 방향으로 걸었다고? 같은 방향으로, 그럼 B 방향 바꿔봐봐. 같은 방향으로 가게. 그죠? 그럼 B가 이제 같은 방향으로 갑니다. A랑 B가 동시에 출발해서 B가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가. 근데 가면 갈수록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가면 갈수록 둘이 사이가 간격이 멀어지겠지? 사이가 멀어지는 건 아니야. 간격이 멀어지겠지? 왜? B가 분속이 더 느리잖아. A는 분속이 빠르고. 그러면 1분의 일정한 차이가 날 텐데 2분이면 그것에 2배만큼 차이 나고 3분이면 그것에 3배만큼 차이 나고 점점 벌어져. 그래서 다시 만난다는 건 무슨 뜻일까? 그렇게 해서 다시 만난다는 거는 빨리 걷던 A가 B의 뒤쪽에서 B의 등짝을 스매싱을 하면서 야, 아직도 여기 가고 있니? 하고서 짠! B를 그렇게 만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A가 B를 다시 만난다라고 하는 거는 빠른 A가 돌아와. B가 걷는 동안에. 그죠? 그러다가 어때? B가 걸어가고 있는 그 뒤에서 등짝 스매싱을 한다고. 그지? 그러면 A가 걸어온 거리하고 B가 걸어온 거리를 한번 보자고. A는 이제 한 바퀴를 돌고 B한테까지 온 거 아니니? 그치? 그래서 이런 경우는 A가 B보다 한 바퀴를 더 앞선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쉬워. 생각해보면 쉽지. 그치? 그럼 A는
B보다 이렇게 1분의 이만큼 빨리 가는데 그렇게 해서 몇 분을 갔다는 거야. 21분을 갔더니 글쎄 B를 만나게 되었어. 그치? 늦게 오는 애를 한 바퀴 앞질러서 와서 만나게 되었어. 그 얘기야. 식 2개 나왔지? 모르는 게 2개? 식 2개? 우리 이제 다 끝난 거랑 마찬가지. 자, 그러면 이런 연습은 많이 했으니까 양변을 3으로 나눈다. 3으로 나누니까 이게 뭐야? 140이지. A의 분속과 B의 분속을 합해서 1분의 140m라는 걸 알아냈어. 그 다음에 또 21분 만에 다시 만나는 이 경우는 A, B의 분속의 차를 알려주는 거거든. 이거는 20m 차이가 나는 거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응. 네. 이 상황이 이제 어떤 상황인지가 다 우리가 이제 인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식을 좀 간단하게 만들었으니까 간단하게 만든 식을 아래다 한번 다시 써볼까요? 네. 그리고 나서 판단할까요? A하고 B의 분속을 합했던 거는 1분에 A, B는 분속의 합이 140입니다. 그 다음에 1분 동안에 이 두 사람의 분속의 차는 20이에요. 투식을 비교해봐. 비교해봐. 자, 쉽게 하는 방법.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아. 등식이네? 아래쪽도 등식이네? 그럼 왼쪽끼리 더한 거는 오른쪽끼리 더한 거하고도 똑같을 수밖에 없지. 그치? 이렇게 하면 쉽게 해결이 되지. 더했더니 B는 사라져. A 2개가 남았네? A 2개가 160이야. 그러면 A 하나는 80이야. 뭐라는 얘기야? A의 분속이 1분 동안에 가는 거리가 80m라는 거지. 나왔네요. A의 분속. 네. 80m 나왔습니다.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해보니 어려운 건 아니죠? 네. 여러분들 그리고 이 문제 처음 보는 거 아닙니다. 그죠? 네. 자, 그러면 8번 문제 볼까요? 8번 문제는 뭐지? 10원짜리, 50원짜리, 100원짜리 동전을 사용해서 210원을 만드는 방법이 몇 가지인지 사용하지 않은 동전이 있어도 돼요? 이런 조건이 붙었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똑같은 210원이어도 10원짜리로 바꾸면 21개가 되고 100원짜리로 바꾼다면 2개 하고 10원이 더 필요하겠지. 큰 동전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큰 동전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큰 동전, 100원짜리 좀 크게. 그다음에 50원짜리는 좀 작게. 조금 작게. 그다음에 10원짜리는 좀 더 작게. 더 작게. 해서 이렇게 놔볼까요? 그리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 100원짜리 동전입니다. 그 다음에 50원짜리 동전입니다. 10원짜리 동전입니다. 이거 가지고 210원 만들기 해보죠. 자, 맨 처음에 어떻게 해? 맨 처음에 100원짜리를 쓰겠다. 100원짜리 2개 쓸래. 그치? 100원짜리를 2개 쓰면 50원짜리를 쓰는 방법은 어떻게 돼요? 없어. 없어, 없어. 50원짜리 쓸 수가 없어. 100원짜리 2개 쓰면 10원 남았잖아. 10원짜리 하나 쓰면 되는 거지. 맞지? 100원짜리 2개를 사용해서 쓰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네. 맞지? 그럼 100원짜리를 이제 하나 줄여야겠다. 그치? 100원짜리 하나 줄여볼래. 그러면 이제 100원짜리를 줄였으니까 110원이 남았지. 응. 110원을 50원짜리로 다 바꿀 수는 없지. 10원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50원짜리 2개까지는 바꿀 수 있어. 2개 바꾸고 10원짜리 하나 바꾸면 110원. 다 합해서 210원 되었지? 자, 이번에는 100원짜리는 그대로 두고 50원짜리를 어떻게 하나 줄여봐. 그러면 10원짜리 10원짜리 5개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10원에 주면 되니까 6개가 됐겠지?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또 50원짜리를 아예 쓰지 않을 거야. 그러면 10원짜리 11개를 쓰면 되겠지? 이렇게 차례로 해보자고. 50원짜리를 차례차례 줄여보자고. 100원짜리는 큰 100원짜리 하나 두고 50원짜리를 줄여보자고. 자, 이번에는 이제 100원짜리를 쓰지 말아야 되는 경우가 왔어요. 그렇죠? 100원짜리를 안 쓸게. 100원짜리를 안 쓸게. 100원짜리 안 쓰면 50원짜리는 몇 개로 만들 수 있어? 200원은 50원짜리 바꾸면 4개잖아. 이렇게. 자, 그리고 50원짜리를 이번에는 3개.
그지? 그러면 6개. 그 다음에 50원짜리를 2개로 줄이면 10원짜리가 5개가 늘어날 거잖아? 그러면 11개. 그치? 50원짜리를 또 하나 줄여볼래? 그러면 16개. 50원짜리를 아예 안 써볼게. 그러면 10원짜리 21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거 두 번째 줄에서 패턴이 보이나요? 네, 보이죠? 어떻게요? 여기 하나. 그지? 여기 3개. 2, 1, 0, 3개. 그 다음에 여기는 뭐야? 5개. 아, 그래서 여기서 보고, 패턴을 가는 게 있겠어. 한 가지, 3가지, 5가지. 몽땅 합해볼래? 그럼 몇 가지? 총 9가지. 그죠? 한 가지, 3가지, 5가지 방법이 합해져서 몇 가지? 9가지 방법이 나왔네요. 그죠?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9번 볼까요? 9번은 어떤 문제니? 정삼각형이 있는데, 합동인 정삼각형하고 이렇게 겹쳐져 있어요. 겹쳐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보니까 포개지는 게 합동이잖아. 그치? 그런데 위에 있는 지금 분홍색, 핑크색 정삼각형을 이렇게 30도만큼 회전을 시켰네. 꼭지점 A에 딱 붙여가지고, 그치? 회전을 시켰다고 보면 되겠어요. 우리 모양과 크기가 똑같은 정삼각형이니까 A 꼭지점을 딱 붙여서 30도만큼 회전을 시켰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이쪽이 30도 밀려났으니까 여기 남은 것도 30도야. 왜? 정삼각형이니까. 정삼각형은 한 각이 60도인데, 그죠? 30도만큼 슉 밀려갔으니까 이 30도만큼 남아있겠지. 그치? 그 다음에 이쪽에 B각은 당연히 정삼각형이라 60도가 맞지? 맞아. 그치? 그러면 두 개 합해서 90도네. X각은 당연히 뭐예요? 90도겠는데? 그치? 180에서 90을 빼서 90도겠는데? 이렇게 간단한 문제였군요. 아주 쉬운 문제였네요. 자, 여러분들도 아주 쉽게 해결했죠? 네. 자, 오늘 이 문제는 여러분들 혼자서 다 풀어본 다음에, 선생님하고 나하고 푸는 방법이 뭔가 틀린 게 있나? 똑같나? 한번 확인하기로 했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이미 풀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어려운 문제도 요즘에는 혼자서들 막 풀어보겠다고 하잖아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시간을 주세요. 시간을 주세요. 제가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태도 너무 사랑합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는 직사각형이야. 그런데 선분 AE와 선분 GF가 평행이래.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얼마냐고 물어봤어. 색칠한 부분을 봤더니 하나, 둘, 셋, 넷, 오각형이다, 그지? 그러면 삼각형으로 분할해서 구할 수 있나? 봤더니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봤더니 만약 분할을 한다면 어떻게 뭐 이렇게 분할 또 여기서 이렇게 분할 그러면은 두 개는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얘는 어떻게 해요? 예, 얘 못 구하잖아, 그치? 어, 어떡하지? 음, 자,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아. 생각을 좀 잘 해볼까? 음, 어떻게 생각이 좀 드나요? 발견했어요? 이런 거는 틀 밖으로 꺼내서 생각을 해봐도 좋겠어요. 우리가 늘 하던 생각에서 조금 벗어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색칠된 부분이 있으면 이 안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고 또 사각형이 있으니까 사각형 안에서 뭘 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조금만 선생님이 보조선을 그어서 한번 보여줘 볼게요. 여러분들이 미리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선생님이 해보는 거예요. 혼자서 생각해보고 혼자서 해결하려고 노력 많이 했죠. 결국 그 결과를 갖고 지금 보고 있는 거 맞죠? 선생님이 이렇게 뭐 했어? 뭐 했어? 연장선을 그어봤어. 그건 왜 그랬느냐면 문제를 보니까 A와 GF가 평행이라고 알려준 거야. AE와 여기 있는 지금 이 AE와 GF가 평행이래. 그리고 원래 H랑 이 C는 평행이야. 그래서 얘를 연장한 것도 평행이야. 왜? 직사각형이라고 했잖아. 직사각형은 마주보는 두 변의 길이가 같을 뿐만 아니라
마주보는 두 변이 서로 평행인 사각형이. 맞지? 그래서 지금 연장선을 그었더니 평행사변형이 생긴 거야. 보이지? 평행사변형. 선생님이 지금 평행사변형 이렇게 쭉쭉쭉쭉쭉 연장선을 그렸더니 이런 사각형이 나왔다는 얘기가 보이지? 이런 사각형이 나와서 G에서 쭉 연장선 여기까지. 이렇게. 그럼 평행사변의 넓이는 바로 나오겠다. 그치? 어떻게? 10 곱하기 20이요. 맞아.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이 하얀 부분, 오른쪽 지금 하얀 부분 이거 빼야 되는 거잖아. 그치? 이거 빼는 건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지? 음. 여기에, 여기가 10cm잖아요. 그쵸? 맞죠? 10cm니까 이쪽에 삐져나온 이 부분이 10cm라는 건 알고 있지? 아, 10cm가 아니지. 가로가 여기 밑변이 10cm니까 여기 5cm라는 거, 5cm라는 건 바로 알아챘지? 그 높이가 나와 있잖아. 4cm. 그지? 너무 쉬워졌어. 그럼 5 곱하기 4 곱하기 삼각형이라서 2분의 1까지 해가지고 빼면 되겠다. 어, 너무 쉽다, 그지? 음, 좋은데? 기분 좋게 쉬운 문제로 쉽게 해결되니까. 그치? 삼각형 넓이 10이야. 200에서 10을 빼면 되겠구나. 아, 발상의 전환이야. 그치? 밖으로 쭉 연장선을 그었더니 이렇게 쉽게 해결되다니. 자, 이렇게 이런 머리를 쓸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죠? 네. 수고 많았어요. 우리는 이렇게 10번까지 문제를 해결했군요. 요즘에 문제 푸느라고 어려운 문제 도전하고 있어서 쉽지 않죠? 그래도 굉장히 기특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런 문제 여러분들 또래 친구들보다 여러분들이 잘 풀고 있다고 선생님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기특하게 생각합니다. 늘 음, 기특하고 고맙고 그런 마음을 선생님이 갖고 여러분들 응원하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하고 배우는 마지막 날까지 열심히 해서 잘 우리가 목표하는 데까지 잘 마무리해 봅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